오토기어입니다. 오토기어입니다. 5토기어입니다. 4토기어가 아니고. 네. 여러분 빠르게 진행합시다. 네. 우리가 오늘 하부 보는 곳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나 인수했습니다. 네. 그죠? 저희가 인수했죠? 우리만의 단독 공간. 그렇죠. 그럼요. 용돈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자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리뷰해볼게요. 네. 자 인. 슉. 자, 저는 일단 여기서 찍어주겠죠? 네. 들고 가야겠나? 마이크 잘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아시겠죠? 여러분 니로 하부입니다. 네, 니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아니죠? 네, 일렉트릭 비클. 는 이미 뭐 많이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네, 아, 잘 넘어간다. 그러니까요. 자, EV 전기 모터. 네. 전기 모터가 이겁니다. 여기? 크네요. 네. 네. 뜨거워요? 네. 우리 달리고 온 지 한 30분 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연비를 아끼느라고 좀 살살 달리긴 했는데 네. 30분 시켜도 약간 이렇게 따뜻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전기 모터에서도 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냉각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내연 자동차로는 이제 구동부, 네. 구동부에 해당하는 뭐 엔진에 해당하는 엔진이라고 거죠? 할 수도 있고 네. 인버터까지 다 합쳐서 뭐 엔진이죠. 그쵸. 네. 자동차 엔진인데 엔진이라는 말을 쓰면은 좀 어색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구동시키는 기계들은 뭐 다 엔진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엔진이라 그러면 네. 내연기관이라는 말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엔진이라는 말 자체가 동력원이란 뜻이거든요. 동력을 공급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차가 움직이는 네, 네. 그러니까 오토비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 엔진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연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뭔가 이끌어갈 동력이다. 뉴 리더. 네. 네. 뉴리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이 전기 모터는 근데 사실 이게 그 자동차 엔진보다도 오래된 네. 그 동력원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인류가 전기와 자기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전기와 자기가 이 전기 모터라는 어떤 구동 장치를 만들면서 우리 생활이 다 편해진 거예요. 네. 주부들이 빨래 안 하는 것도 그거 덕이고. 그렇죠. 세탁기. 네, 뭐 그 로봇 청소기 네. 뭐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이런 모터? 모터가 네. 필요하고요. 네. 뭐 없어서는 안 돼. 뭐 전기차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곳곳에 다 이런 그 모터들의 쪽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이 모터는 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교류 삼상 동기 모터. 네. 네. 출력이 150kW입니다. 환산하면은 204마력. 204마력, 1.36배니까 대충 그렇게 나오고요. 안에 구조는 뭐 그냥 영구좌석, 전좌석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교류 전원 받아서 돌리는 거죠. 네, 바깥쪽이 전자석이 돼 있고 안쪽이 영구자석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왜 영구자석이 안쪽에 있냐면 안쪽에 코일을 감아 놓으면 무겁잖아요. 무겁죠. 그래서 영구자석으로 가볍게 네.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바깥쪽이 코일을 감아 놓은 거죠. 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그 네오디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바깥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그 스테이터, 네. 그 고정자는 이제 전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네오디뮴은 얇게 그 규소광판이 감싸고 네. 있고, 스테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규소광판이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극 9개, 그러니까 스테이터는 전극이 12개, 로터는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원을 계속 교류로 반복해서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면서 밀고 당기는 그 원리로 해서 돌아가는 네. 그런 형식인데요. 지금 뭐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네. 전기차가 좋은 점이 뭐죠? 그 전기 모터가 좋은 특성이? 일단 파워 제어가 쉽고요. 네. 알고리즘으로 그냥 제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낮은 RPM에서는 정토크 제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정한 토크를 쭉 뿜어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네. 다루기 쉬운 거예요. 다루기가 쉬워요. 단순하고. 네. 네. 부피 작고. 네, 맞습니다.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아직 기술이 발전이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로
레이싱카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네. 고속 영역에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모터 제어 기술이 아직 차를 안정적으로 구동시킬 만큼 네. 성숙되지가 않은 거죠, 아직. 그렇죠. 네, 그래서 고속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제어 기술이 네. 좀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고회전 영역에서 떨어지는 어떤 토크와 출력 문제, 네. 요거를 해결하면서 저회전 구간에서의 토크를 두껍게 가져가는 두 가지 장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자동차도 처음에 내연기관도 뭐 토크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게 변변치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 다듬어져 왔고 기술이 축적돼 왔듯이 모터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변속기예요. 여기가 말하자면 변속기인데 제조사에서는 변속기라고 하고 그냥 디퍼렌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감속기예요, 감속기. 감속기. 예. 파이널 그래서- 리덕션 기어. 네. 자, 여기가 이렇게 잠깐만요. 요 속에 기어가 큰 게 들어가 있고 그게 파이널 기어죠. 네, 파이널 기어고 예. 여기 안 끝에 이제 출력 기어가 인풋 기어가 있고 조그맣게 있을 거고 가운데 메인 기어가 네.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로 얘가 메인 기어랑 물려서 한 번 감속해주고 얘가 메인 기어가 또 파이널 기어랑 물려서 최종 감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8대1로 감속하려면 네. 이쪽 그 기어가 10개면 이빨이 얘가 80개가 돼야 돼요. 그 반지름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중간에 아이디얼 기어를 하나 끼워 넣어 갖고 그렇죠. 뭐 2대1로 만들어주고 4대1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든지. 절충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8이고 얘가 1이면 인풋 기어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감속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최종 파이널 기어에서 네. 이렇게 나갑니다. 요건 또 드라이브 샤프트가 길이가 약간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두껍고 이쪽이 얇아요. 네. 그래서 토크 스티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내연기관 차처럼. 근데 할로우는 아니네요. 네, 솔리드네요. 네, 둘 다 솔리드입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200km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네. 200km 좀 더 됐는데 네, 정말 깨끗하네요. 깨끗하네요. 네. 새 거니까요. 네. 고무에 흠이 하나도 없어. 먼지 아, 없어. 네. 그러니까 신차를 거의 넘겨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붙어 있는 거는 뭐죠?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양 박사님?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한 건데. 한참 한두 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 아, 그래요? 네. 정신줄이 나갔군요. 네. 얘가 이제 에어컨 컴프레서죠. 아하. 네. 에어컨 펌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스펜션 구조를 좀 볼까요? 아, 근데 그 전에 네. 이쪽을 보시면 네. 모터가 여기까지 끝나는데 네. 얘 이 큰 브라켓이 아까 저 위쪽에 항상 기아. 엔진 마운트 네. 하고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엔진 한쪽을 꽉 붙잡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예. 네. 자, 서스펜션을 보시면은요, 코너랑 비슷하네요. 네. 하부 로우암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네. 제작을 했고요. 너클이 네, 맞아요. 알루미늄 합금이 맞습니다. 뒤로 보시면 네. 되죠. 알루미늄 합금 맞아요. 네, 네, 안 그런데 보여요. 이제 네. 코팅을 좀 저렇게 해놔가지고 자, 얘는 쫙 붙죠. 네. 새 차라서 그런지 너무 깨끗하네요. 네. 네, 보기 좋습니다. 특별할 건 없어요. 뭐 코나나 또 네. 니로 전기차. 네, 그리고 또 보통 준준형 현대 그 모델의 형상하고 비슷한데 이제 요거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그렇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까 뭐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인일 모터가 여기 들어가면 더 좋은데 아, 네. 인일 모터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스프롱 매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딱 모터가 붙어버리면 네. 막 무게가 막 50kg, 그렇죠. 60kg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휠 모터를 쓰자는 이야기는 한 5년,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150kW의 모터가 이만큼 크잖아요. 네. 이만큼 큰데 네. 이걸 반 쪼개서 휠에 넣을 수는 보시면은 넣을 공간은 돼요. 가까스로 넣을 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 모터만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터만 넣는 게 아니라 요 마지막 감속기까지 해서 같이 넣어야 같이 되거든요.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부피에 들어가려 그러면 모터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모터는 요 모터는 그 하나니까 네. 출력 제어를 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휠로 양쪽의 모터를 쓰게 되면 네. 양쪽 두 개의 출력 제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두 개가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도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를 토크 스틸을 잡기 위해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한쪽은 두껍게, 한쪽은 가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모터가 아무리 비슷하지만 정말로 재원이 모두 완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전류 흘려버리면 토크 스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토크 스틸이 생기는 거를 제어를 감지해서 해야죠. 다시 역제어, 피드백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운 제어가 아니란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건 제어로 어떻게 해결된다고 쳐. 네.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언스프렁네스. 네. 이게 이 모터 무게가 반만한 게 요 안에 들어가면 네. 이걸 들고 서스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마지막 숙제예요. 이게. 근데 엔지니어들이 극성 맞잖아요. 네. 극성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 너클, 네. 암, 네. 그 감속기, 네. 모터까지 해서 네. 전체 이 구동계를 네. 30kg까지는 줄여냈어요. 아, 지금. 그런 이야기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30kW밖에 안 돼, 출력이. 그러니까 네. 30kg까지 줄일 수 있는데 네. 30kg으로서는 30kW밖에 못 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불 해봐야 붙이면은 120kW밖에 안 돼. 60kW죠. 아, 60kW밖에 네, 안 돼. 60kW니까 이게 환산해보면 100마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무게는 우리 줄여냈지만 스파크에는 네.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모닝이나 스파크 용어는 가능해요. 그런데 근데 이런 가격- 차를 움직이기에는 가격이 안 받쳐주는 거지 모닝에 네. 스파크. 그러려면 네 바퀴 다 넣어야 돼요. 네, 그럼 네. 비용이 더 비싸지고. 네. 그러니까 현재 이 모터까지 감속기까지 전체 휠 타이어까지 해서 30kg로 줄여내려면 네. 적어도 한쪽에 50kW 정도의 출력은 낼 수 있어야. 그래야 네. 네 바퀴에서 200kW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30kW짜리 모터를 집어넣고 네. 15,000rpm으로 돌리면서 감속비를 11대 1로 간대요. 뭐 그 정도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속 200까지 나오겠네. 네네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이 돼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언스프렁 매스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돼 있는데 비용이 못 받쳐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비싸지겠죠. 네. 그 인버터 두 개로 갈 수도 없고, 인버터에서 양쪽을 또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모터 드라이브로. 그렇죠. 또 자세 제어도 또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안정화가 되면 자세 제어는 훨씬 더 좋답니다. 인휠 자, 모터가. 그래서 왜 자세 제어가 네. 우리의 인휠 모터에 대한 비전을 키워주냐면 네. 왜 흔히 폴쉐 토크 벡터링이니 뭐니 뭐 토크 벡터링 뭐 이런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코너에서 이렇게 한계까지 갔을 때 네. 안쪽에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차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주기가 좋죠. 돌려주니까 차가 선회를 매끈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휠 속에 모터가 따로따로 있으면 네. 지들이 출력을 조절하는 거죠. 좌회전하면 오른쪽에 토크를 더 주고 그렇죠. 왼쪽에 토크를 덜 주고 네. 그러면 신나게 좌회전 우회전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차가 코너링 포스가 그렇죠. 극대화가 되는 거죠. 토크 배터링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모터 그리고 제어로 다 끝나는 굉장히 토크 자체를 정교하게 아예 출력 단위로부터 그냥 제어를 그렇죠. 해버리기 네, 때문에 네, 네. 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일 모터가 이제 네 바퀴에 다 붙어서 나온다고 하면 그게 꿈의 포맷이긴 해요. 네, 그러면 앞쪽을 트렁크로 다 쓸 수 있고 그렇죠. 뒤쪽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구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지죠. 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당장 보면 또 한 가지 단점이 인일 모터를 쓰기 힘든 단점이 뭐냐면 네. 그 킹핀 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 위에 스트럿에서부터 여기 지점까지 있는 선이 네. 킹핀 각인데 네. 킹핀 앵글인데 그 선을 쭉 바닥면으로 이어보면 네. 이 타이어의 중간 정도에 와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타이어의 중간보다는 사실 살짝 밖으로 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타이어의 중간 사이가 이루는 그 거리를 스크럽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네. 이 스크럽 레디어스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차의 밸런스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거동 자체가 좀 네. 바뀌죠. 근데 인휠 모터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갖고 네. 이 피벗이 만약에 밖으로 나서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네. 차의 거동이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그냥 공간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차의 거동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하면서 인휠 모터를 쓰기에는 조금 더 고려할 요소가 많이 그렇죠.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이제 그 뭐 이런 캠버라든지 토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거동을 잡았는데 네. 인일 모터가 활성화가 되면 대중화가 되면 출력으로 거동을 제어하겠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출력으로 네. 토크로 제어를 해서 거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방향의 뭐 새로운 해법이 나올 거예요. 출력을 아주 세밀한 단위로 쪼개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유격이라든지 그 노면의 불규칙한 면에서 접지를 유지할 때 네. 어떤 뭐 새로운 방법을 엔지니어들이 개발하겠죠. 네, 엔지니어들은 극성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공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 네. 조금 더 나가서 인일 모터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다. 근데 하지만 인일 모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어떤 비전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면 틀림없다. 네, 맞아요. 이 정도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최초의 전기차도 그러니까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고안한 전기차도 네. 인일 모터 방식이었어요. 네. 네, 인일 모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천재는 천재예요. 나치에 협조를 해서 그렇지. 저만큼 천재 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아 그러면 그 포르쉐 박사처럼 그 군부 정권에 뭐 이렇게 좀 협조한 적이 있었나요? 말을 떠듬지 네. 마시고 자, 네. 딴 거를 이제 저 브레이크 실린더가 하나인 거죠? 예, 예, 먼피스톤이고요. 뭐 저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언제 협조하셨나요? 예, 예, 아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는데. 예. 예.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전범이다 그러니까 독일은 왜 전범인데 얘기 안 하냐? 아니, 독일도 전범이에요. 독일 전범 기업들 많아요. 됐습니까? 예. 브레이크 실린더가 대구경이네요. 예. 나쁜 놈들이죠. 예, 예 대구경이네요. 예. 예. 아우, 그 패드 크기에 비해서 실린더 네. 굉장히 큰데요? 네. 예. 패드보다 오버사이즈예요. 원이. 자, 이게 네. 저게 패드. 보면 패드의 면적보다 실린더 직경이 더 커요. 확실히 눌러주겠는데요? 네, 저렇게 넓다는 되겠습니다. 거는 뭐 네. 좋은 거예요. 좋은 네,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잘 맞는 겁니다. 네. 자, H 프레임. 아, 네, 네, H 네. 프레임. 네. 또 H 프레임이야. SUV다. 뭐더나 할 거 없이 그냥 프레임 앞에까지 좀 쓰면 안 되는 거니? 기대를 저버리자.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거니? 네. 철이 그렇게 아깝니? 철 좀 들어라. 저기 앞에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 엔진 모터하고 이거 깨져요. 밑에 이렇게 턱 딱 치면 여기 컴프레셔도 있고요. 이거 나가면은 안 되죠. 네. 거기다가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그 앞에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있는데 이 밀리면은 여기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앞에 놔가지고 이렇게 좀 강한 프레임을 딱 해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고는 어느 정도 막아주잖아요. 근데 단발의 차이로 밀려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죠. 자, 배터리 쪽으로 가볼까요? 배터리. 와, 배터리. 야, 이거 저 지난번에 코너에서 우리가 깜놀했던 딱 그 네, 뭐 똑같은 거 갖다 꼈네요. 네. 똑같은 거 갖다 꼈어요. 잠시만요. 네. 제가 뒤를 조금만 가서. 네, 조심하세요. 뒤로 넘어지면 크게 다쳐. 찍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라인을 네. 못 봤잖아요. 네. 밑에서 보니까 정확히 보이네요. 네. 입에 잘 자세히 드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겨울에 네. 영하가 되면 배터리라는 게 정상 온도에서는 제 출력을 발휘하겠지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차들 보면 겨울 되면 점프 시동이 안 걸려요 하면서 막 점프선 갖다 대고 아주 옛날에 막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배터리라는 게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가 겨울이 되면 제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주행거리도 줄어들고 네. 그래서 얘를 적당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인인 거죠. 예. 그 배터리가 차가워지면 네. 안에 전해질이 들어 있어요. 그 전해질로 이온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 전자의 흐름이 둔해집니다. 네. 그러면 출력 저하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력이 한 40% 남았는데 갑자기 단절이 되는 현상이 생겨요. 예. 그래서 드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 드론이 갑자기 50% 남았다 그러는데 네. 갑자기 배터리 없다 그러고서 드론 떨어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예. 망가지지. 그래서 배터리는 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출력을 할 때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네. 그 다음에 충전을 할 때는
10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리튬이온이 되게 비싸요. 지금 이게 니로가 처음에 나올 때, 네. NCM811 배터리가 장착된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네. NCM811 배터리가 왜 말이 많았냐면, 네. SK이노베이션이 네. 만든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듣보잡이다 이거죠. 아. 네. 지금 전 그런 세계에서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차는 네. 코나 배터리로 달아달라. 그러니까 LG 배터리가 지금 자동차 배터리에서 점유율이 2위인데 네. 그 좀 유명한 거 배터리 달아주면 어떠냐? 네. 그 좋지 않냐? 근데 왜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사업에 신규 투자하고 이런 데서 만든 배터리를 왜 넣느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 기호를 보면은 NCM 622가 있고 NCM 811이 있고 뭐 이런 네. 기호가 있잖아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네. 구조가 네. 양극판이 있고 음극판이 있고 그 안에 세퍼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양극판에서 음극판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게 이제 환원이고 네. 음극판에서 양극판으로 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산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양극판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이제 NCM 111부터 시작을 했는데 N은 니켈, 네. 그 다음에 C가 코발트, 코발트. M이 망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니켈이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고 네. 코발트하고 망간이 안정화를 시키는 그 금속재란 말이죠. 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비싸냐면 이 코발트가 무지하게 비싼 광물이에요. 아, 이게 그래요? 이게 뭐 되게 희귀 네. 금속이거든요. 네. 왜 희귀냐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콩고에서 60%, 중국에서 한 30%가 나는데 아. 콩고가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중국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톤당 가격이 네. 어떤 때는 막 5만 불 했다가 아. 어떤 때는 12만 불 했다가 막 10원대로 뛰는 거예요. 저런. 근데 광물 가격이 톤당 막 5만 불, 10만 불 되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발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리튬이라는 그 물질도 사실은 그게 싼 물질이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비쌉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제조사에서는 야, 될 수 있으면 코발트 좀 이거 분쟁 물질인데 네.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서 나는 물질을 이제 분쟁 네,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분쟁 광물은 좀 안 쓰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돈 아까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LG에서는 111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811 622. 523으로 네. 이제 발전을 했어요. 네. 그 다음 발전한 게 622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례로 6대 2대 2, 네. 뭐 5대 2대 3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니켈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밀도 높아지는데 코발트나 망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리사이클에는 좀 불리해지는데 네.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요.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이제 8대 1로 가겠다. 네. 이게 이제 NCM 규격에서 끝판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기에다가 딱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못 만들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18650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네. 이렇게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대용량으로 해버리니까 네. 리사이클에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예, MCM622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트에도 이제- 들어가고 뭐 코나이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가장 네. 예, 좋은 메터리예요. 예, 현재로서는. NCM811이 NCM 규격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긴 해요. 네. 이게 안정화가 돼서 잘 개발이 되면 네. 중국하고 격차는 한 3년 이상 벌어질 거다라고 네. 장담을 하는데 잘 만들어야죠. 신기술이라 그래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배터리를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네. 예,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64kWh 용량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주행 거리가 384km라고 하는데 그렇죠. 대충 보니까 뭐 한 400, 한 2, 30 아끼면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시내에서는 500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500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게 있는데 배터리 충전 요령에 대해서 좀 그 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 단자를 꽂는다, 네. 기다린다. 네. 충전한다. 충전이 된다. 타고 간다. 네. 끝. 네. 맞지? 뭐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하고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양 PD 네. 퀴즈. 네. 그냥 전기차는 100%까지 완충해서 쓰는 게 낫다. 80%까지 충전해서 쓰는 게 낫다. 50%까지만 충전해서 쓰는 게 낫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2번 80%. 80%? 네. 야, 이게 중간 이게 가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 맞자. 땡. 아니에요? 예. 왜 아니에요? 아까 80이라고 했잖아. 아, 원래는 어. 가장 배터리 리사이클에 좋은 그 100이야? 구간이 50? 50이에요. 아 진짜?
50에서 하위 20까지 공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80에서 하위 20까지 공구간을 네. 가장 괜찮은 구간이라 그래서 그 구간을 플래토 구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쓰게 되면 그 충방전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산화가 뭐냐면 리튬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기를 내는 작용이고, 네. 환원은 다시 이온이 음극재로 가가지고 차는 거예요. 그걸 환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산화될 때는 최대 비틀림, 환원될 때는 최소 비틀림인데, 최대 비틀림과 최소 비틀림 사이에서의 반복 충전 환원 고사이클을 리튬 이온은 500에서 1000회로 봐요.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네, 수명이, 네, 수명이. 네, 수명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가득 채우고 비우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km 네. 정도를 1000번 달리면 그렇죠. 이 배터리 갈아야 된다. 가는 거예요. 대충. 네. 그런 그런데 이야기죠. 그 최대 비틀림과 최소 비틀림을 위에 20을 자르고 아래 20을 잘라서 쓰면 그게 3, 4배 정도 늘어나요. 네. 뭐 한 2000회 정도 네, 쓴다는 2000회에서 뭐 한 4000회? 네.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배터리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보다도 네. 가장 배터리를 리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한 5, 60% 사이까지만 충전을 하고 20%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산화가 되기 전 20%까지 공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그 구간만 사용을 하면 거의 10배 정도 늘어난대요, 수명이. 네. 그럼 5000에서 10,000회 정도까지가 리사이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 남았습니다. 이제 좀 이따 충전할게요, 차주님. 자, 그러니까 꾸역꾸역 저번에 이제 우리가 네. 그 배터리 충전하시는 분들은 가득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건 꾸역꾸역 안 충전하신다. 그리고 쥐어짜듯이 쓸 거야. 네. 이게 좋다? 안 좋다.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전기차를 가지고 한 하루에 5, 60km밖에 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많이 채워놓을 필요 없다. 그냥 어. 배터리가 20% 정도 남을 때까지 계속 쓰세요. 네.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꽂아놓고 100% 상태에서 다니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편하게 쓰시다가 나머지 잔량이 한 20% 수준이 되면 한 80% 수준까지만 다시 채워서 쓰시죠. 네,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50%에서 30%까지, 50에서 20% 구구간만 써도 30%인데 네. 400km에 30%면은 한 100km. 12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써도 사실 충분한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있죠. 예, 맞지. 예. 나도 그럴 때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 가득 채우고 가득 비우고 할 때 이게 충전 효율이 떨어지냐면 네. 이 산화, 그러니까 활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 물질이 뭐냐면은 리튬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온을 발생시키는 그 활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80% 이상 가득 채워지는 그 20% 구간과 이제 산화가 되고 나서 나머지 20% 그 과방전 상태, 네. 요 상태에서의 최적 변화가 제일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 변화가 크게 되면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오기 때문에 미분화가 진행이 돼서 그 전극이 까진다든지. 그래서 우리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 네. 맞아, 가끔 보면 맞아. 배부르게 그렇죠. 튀어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게 최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네. 현상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상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는 그 경로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80, 20. 네. 이 플래터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80, 20. 네. 그리고 나는 한 20년 쓸 거야. 네. 10년 넘게 막 주구장창 쓸 거야 하시는 분은 50에서 20까지만 쓰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50, 20. 네. 들으셨죠? 50, 20입니다. 80, 20, 50, 20. 예. 공식 같다. 네. 무상 보증 기간, 배터리 네. 평생 보증. 아, 평생 보증이에요? 그건 첫 번째 차주에 한해서 그런 거죠? 아마 그렇겠죠. 각 코나도 그랬으니까. 아, 네. 오, 그러면 뭐 막 쓰세요. 네, 막 쓰세요. 아니, 첫 번째 차주가 아닐 수도 있잖아. 중고로 사신 분은 막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사신 네. 분은 하이브리드 일반 보증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10년인가?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막 쓰셔도 되겠네요. 이게 첫 차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 구매자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만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막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가격이 빨리 안정화가 되려면 소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생산 공장들도 네. 느려서 네. 다 대량 생산을 하면 사이 또 싸지겠죠. 네. 그래서 뭐 LG도 현재 뭐 4-5배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 2020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뭐 가봐야죠. 근데 전기차가 폭발을 하면 이건 전기차 수요가 폭발을 하면 전기차의 기관이 되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격이 싸지면 전기차 대중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참 급속 충전 하는데 이게 한 54분 걸린다 그래요. 네. 근데 급속 충전이라는 게 볼트를 높여가지고 막 전화를 밀어넣는 거라 배터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많이 먹으려면 사람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래서 배터리, 그러니까 급속 충전 많이 하면 막 배부러지는 그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적 변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느긋하신 분들은 그냥 심야 전기 완속으로 걸어 놓으세요. 네, 그게 배터리 오래오래 쓰시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코나 볼 때는 네. 와 그랬는데 예.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본다고 막 찬성은 안 나와요. 아직. 그냥, 그래? 네. 진짜 좋네. 뭐. 같은 거 들었네. 뭐 이런 거 이 정도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NCM 811이 더 좋은 건데. 자, 그럼 후륜으로 한번 가시죠. 네. 보통은 이제 전기차 후륜에 토션빔 걸던데 네, 얘도 지금 예.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를 네. 뭐 좋은 멀티링크는 아니에요. 예, 딱 보면 네. 이제 소재도 조금 이렇게 좀 예. 멀티링크의 기본 포맷인 거죠? 네, 완전 기본. 네. 너클 빼고는 다 이제 스테인드 되어 있고요. 네. 두께도 뭐 두껍지는 않은데 코나랑 뭐 똑같은 구성이네요. 그렇죠. 네, 네, 코나랑. 거의 같아 보이죠? 네. 스테빌라이저는 뭐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네. 네. 얇게 돼 있고 지금 포링크 방식, 트레일링함을 포함한 포링크 방식이고요. 자. 너클만 네, 하나, 네, 둘, 그다음 위에 자, 같이. 네. 자, 하나, 네. 둘, 셋. 네 개가 어디 있죠? 예. 로어. 다시 하나, 둘, 셋. 아, 로어 센 거야? 예. 네 개 어디 갔어? 네 번째가 어디 있지? 네 번째 어디 있어요? 알죠? 빨리 말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그거 아니잖아. 암. 하나, 둘, 셋. 아, 얘다. 아, 예. 네, 그렇죠. 네. 찾았다. 자, 이제 서스를 보고 링크 개수를 못 세시는 분은 양 PD보다 못하다. 못하다. 양 PD는 기본적으로 차일못이 아니라 기차양입니다.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기본 포맷인 거예요. 네. 이런 포맷을 뭐 두께를 약간 변경해서 그랜저 IG K7까지 써요 현대에서. 그러니까 폭넓게 쓰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울렁거리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좀 싫을 수 있어요. 예. 운전석에서는 네. 편했어요. 근데 네. 운전석 보조석은 괜찮은데 그러게요. 뒷좌석이 진짜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의 후진동이 응. 좀 고급스럽게 남아 있으면 맞아. 편안하게 있을 텐데 맞아. 그 후진동이 살짝 좀 덜 고급스럽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엉덩이가 고급이신 분은 여기 뒷좌석에서는 타시면 안 되겠다. 네. 난 맞습니다. 고급인가 봐. 저급이지. 근데 어쨌든 코나에 비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 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가 이제 니로 전기차의 세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도 주행하면서 편안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비포장길도 잘 받아냈고요. 네. 예, 뭐 후륜은 뭐 코나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롤 강성이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돼 돼 있어요. 있다. 네. 네, 그래서 승차감은 좋은 반면에 하중 컨트롤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타이어 소리를 낼 정도의 스포티한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는 맞진 않고 그렇죠. 타이어 소리 평생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 네. 식구들끼리 쓸 수 있는 패밀리카에는 뭐 상당히 괜찮은 그렇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유지비 최대한 아끼시려는 그렇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겐 최적이에요. 네. 전륜. 모토가 배터리가 30분 남았습니다. 그래? 아하. 자, 끝났죠? 다 끝났어요. 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돼. 네. 모토에서 네.
전동차 소리가 너무 심하네. 맞아, 너무 크게 들리더라.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인데 네. 그 끄는 기능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좀 거슬리던데 저속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지하철 소리. 네. 그게 코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좀 도드라지게 약간 나요. 예. 거슬리는 예.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커. 너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약간 좀 거슬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했을 때 엔진 소리가 없어서 그런지 하부 소음이 좀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편이고. 맞습니다. 예. 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고속으로 달릴 때 네. 저거 풍절음이랑 뭐랑 뭐 상당히 조용한 거 아니야? 네네네. 라고 한 게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엔진이 없어요. 없으니까. 백색 소음이 없으니까 아. 이게 뭉뚱그려서 막 들리는 소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엔진음이 없으니까 빠진 효과가 여기저기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음이 없으면 네. 타이어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릴 텐데 네. 타이어음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들린다는 점. 그렇죠. 엔진음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소음 수준은 굉장히 조용해진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팟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특정 부분의 소음이 좀 도드라지게 네. 느껴지거나 근데 전반적인 소음은 이제 줄어드는데.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뭐 니로 서킷에서도 가보고 그 다음에 공도주행도 해보고 엔진음도 보고 네. 하부도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니로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왜요? 코나랑 브라더인데. 브라더라도 차가 완전히 Hey, 다를 거라. brother. 어? 네. 그냥 시스터일 거라 정도로 브라더가 생각했는데 아니라 시스터일 거다. 네. 예. 그런데 성격이 약간 유한 브라더 맞아요. 그러니까 코나는 좀 파닥파닥한 네. 다혈질 브라더고 네, 네. 이 친구는 좀 내성적인 브라더군요. 네. 좀 진중한 브라더. 뭐 형제는 뭐 같은 뱃속에 나와서 다르니까. 네. 근데 제어는 이 진중한 브라더보다는 좀 파닥파닥한 동쪽 브라더인 코나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포츠 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근데 일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네. 이 차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성향에 네. 아무래도 차도 아니, 넓고 조그만 차 빠딱빠딱 뛰면 뭐해. 네. 네. 그 다음에 또 승차감도 좀 좋고 부드러운 특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긴 하죠. 어차피 자동차는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한테 맞느냐 네. 안 맞느냐. 그렇죠. 그 본인의 취향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좀 더 낮아져서 보조금 없이도 한 3천만 원에 이 정도 차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바로 사. 예. 근데 보조금까지 껴야 3,080만 원, 상위 모델은 3,280만 원. 거기다 옵션 이게 저렇게 다 끼면은 한 3,500만 원이라고 잡고 보조금까지 받아서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한 3,200 정도에서 이 정도를 누구나 구입할 수 그럴 있다면 때가 오겠죠. 예,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가 빨리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없이 산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전기차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차세대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1호 전기차를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예,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죠? 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그러면 니로 전기차, 니로 일렉트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